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제가 경매물건을 쭉 보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시골에도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시골 주택은 얼마나 돈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할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시골 주택은 지역의 개별성 그리고 주택이 가진 개별성의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 지어진 전원주택도 있지만 50년 된, 60년 된 굉장히 오래된 시골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으니까 그 개별성의 차이가 어마무시해서 전세 가격이 아마 굉장히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요, 제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역을 빼고 전국 모든 지역의 경매 물건을 다 제가 한번 하나씩 다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 중에서 각 지역에 가장 전세 보증금이 비싼 집이 어떤 집인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과연 시골에 있는 이런 집에는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주고 전세를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는 전세 보증금은 경매 물건 중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보증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통계적인 의미는 아예 없습니다. 단순하게 지역별로 가장 높은 전세 보증금이 들어간 집들을 확인해 보면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이 정도까지 전세 보증금을 쓰는구나, 그렇게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자, 바로 이 전원주택 단지가 될 텐데요. 전원주택 단지 이름이 브리갓 카운티, 벽돌의 신 카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귀포시고 한라산 남쪽에 있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그야말로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전원주택들이 조금 빽빽하게 있고 토지 면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집들의 각 집의 면적이 52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주 멋스러운 전원주택인데 내부도 깔끔해요. 거실도 깔끔하고 짐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상시 주거 목적보다는 아마 별장 개념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게 아닐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과연 세입자는 얼마 지고 이 집에 전세를 들어왔을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임차인 현황이 이렇게 미쓰고 부동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무려 6억 4천만 원. 와, 제주도 전원주택 경매 물건 중에서 전세 보증금 현재 제일 비싼 게 6억 4천만 원입니다. 6억 4천만 원 주고 여기 전세 계약하신 세입자는 아마 부자이신 것 같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3월 13일인데 이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는 3월 9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4일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경매 물건을 보다가 조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건물 등기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3월 13일 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 3,280만 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세 보증금을 6억 4천만 원 받았어요, 집주인이 3월 9일 날. 그리고 나서 3월 13일 날 4일 지나고 나서 또 근저당권을 또 설정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와, 이 집의 담보 가치가 거의 10억 정도 되나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여기 전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입을 한 날 받은 게 아니고 무려 8일이 지난 3월 17일 날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이 확정일자보다 빨라요. 경매에서 배당은 전입일자 순서가 아니고 확정일자 순서이기 때문에 6억 4천 전세보증금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도 여기 있는 근저당권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나머지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경매 사건은 여기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또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지금 배당 순서가 밀린 상황이에요. 아무튼 제주도 6억 4천만 원 보증금, 와 진짜 대단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경상남도에서 전세 보증금이 가장 비싼 주택 경매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집인데요. 자, 마을 분위기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 시내에 있고 경상남도 주택 경매 물건 중에서 이 집에 사는 세입자가 가장 비싼 전세 보증금을 신고했는데요. 과연 전세 보증금을 얼마 신고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2명이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2층에, 문 씨는 1층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23년이에요. 근데 김 씨는 2021년에, 문 씨는 1988년에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전입일이 빨라서 이 두 분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볼까요? 1층은 전세 보증금이 3억 2,500만 원. 2층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전체 보증금이 3억 3,500만 원이 되네요. 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보증금이 3억 3,500만 원. 와, 세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전입일자 1988년을 보고 야, 과연 이분이 진짜 전세 임차이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집의 주인도 문 씨거든요. 그리고 여기 1층 3억 2,500만 원 전세 신고한 분도 문 씨. 야, 이거 가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층에 있는 김 씨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이종 사촌으로 임대차 계약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문 씨, 여기 문 선생님. 이 문 선생님은 전 소유자래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친님 아버지래요. 주민등록 초본상 전입일이 1988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1988년에 전입을 했고 2020년에 현 소유자 아들에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이전 등기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2,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아들과 했다는 말이죠. 보시는 분마다 해석은 분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 덕분에 경상남도 경매물건 주택 중에서 가장 높은 전세 보증금을 기록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인데요. 경상북도에서 주택 경매물건 중에서 보증금이 가장 비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 경주고요. 천마총 바로 옆에 있는 요 집이 되겠습니다. 1980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집인데요.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니까 이렇게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세입자가 이 집을 세를 받아서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이 집은 보증금 2천에 월세 125만 원. 경상북도에서 제일 비싼 보증금이 바로 2천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세입자는 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그래서 숙박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뭐 대항력 있으니까 뭐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는데 뭐 이거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한 거 생각하면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작은 집인데 감정가가 5억 2천이고 현재 최저가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와, 경주 집값 비싸네요. 집은 비싼데 보증금은 쌉니다. 그 다음 전라남도인데요. 전라남도에서 보증금이 가장 비싼 주택 경매물건은 바로 이 집이 되겠습니다. 여수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 단지인 것 같고요. 이 집이에요. 자, 전세 보증금 얼마냐?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권을 설정을 했고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1억 8천만 원. 전라북도는 전주 시내에 있는 이렇게 생긴 오래된 집인데 여기는 보증금이 4,200만 원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4,2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김 선생님인데 자기가 본인 부담금 1,300만 원을 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모두 합해서 4,200만 원. 전라북도는 4,2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로 가볼게요. 충북에서 보증금이 제일 비싼 데는 충북 영동입니다. 예상을 뒤집고 영동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산골 오지예요. 도로를 봐도 요 북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땅 자체는 북향 땅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와서 여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요 집들이 여기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지죠. 심지어 도로도 비포장 도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고 요 안에 집이 몇 개 있는데 이게 통째로 다 경매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세보증금을 조금 세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게 얼마냐? 바로 1억 5천입니다. 여기 나머지 분들은 뭐 권리 신고를 안 한 거 보니까 뭐 집주인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은 제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한 거예요. 저 안에 도대체 어떤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지 산골에 전세금 1억 5천이라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충남은 당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집이 4개 있는데 요 4집 중에서 요 두 번째 집입니다. 그런데 집 뒤에 진짜 어마무시한 축산 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섭네요. 자, 이 집은요 이렇게 생긴 집인데요. 마당도 넓고 사진으로 보기에는 시원시원하네요. 이 집은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자, 5천만 원 권리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2009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집에서 충남 당진에서 임차인으로 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아마도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비싸겠죠. 자, 경기도 경매물건 주택에서 현재 신고된 전세보증금이 가장 비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죠. 아주 멋진 동네에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여기 수영장도 있었던 아주 럭셔리한 집이었는데 이 집은 전세보증금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경매법원에 권리 신고된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각각 4억 2천만 원은 아니고 합쳐서 4억 2천만 원이에요. 동일한 전세 보증금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집의 감정가가 3억 7천만 원이에요. 집의 감정가는 3억 7천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은 4억 2천만 원.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경매물건 주택 중에서 전세보증금이 가장 비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춘천시고요. 춘천시의 외곽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다 집들이 남향으로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깔끔한데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3억도 아니고 2억 9,800만 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집에 전세로 2억 9,800만 원, 거의 3억이잖아요. 전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집에 전세를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춘천 사시는 분이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댓글이나 실제로 말씀으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냐면은 귀농귀촌 해보기 전에 시골에 한번 가보기 전에 집을 덜컥 사지 말고 우선 세를 들어서 시골을 경험해봐라. 그 다음에 경험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저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시골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세를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비싼 전세는 사실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물론 다행히 이 집의 전세 세입자는 현재 대항력도 있고 배당 순위도 1순위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시골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집을 빌려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신다면 월세를 추천합니다. 보증금은 아주 최소화하고 좋은 집에 살 필요도 없잖아요. 시골 경험해 볼 건데 보증금 한 500만 원에 한 30만 원짜리 월세 쬐끄만 집 혹은 방 그런 거 빌려서 살아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국의 지역별로 경매물건 주택 중에서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제일 높은 집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별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1등은 제주도,
제주도가 전세 보증금이 제일 비싸네요. 짱입니다, 짱.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